네, 안녕하세요. 맛있는 부동산, 맛동산의 김현진입니다. 정보현입니다. 맛동산 먹고 즐거운 파티. 네, 오늘은 제가 아파트 증여에 대한 실제 사례를 좀 가지고 왔어요. 아, 증여 사례. 네. 요새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부모님이 이렇게 증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사실 요즘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었고 실제 사례를 듣게 돼서 상담을 드리면서 네. 거기에 필요한 또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예. 네,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현재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매매 시세 8억 그리고 전세 시세가 4억 6천 정도 되는 롯데캐슬이에요. 현재 거기 세입자가 거주 중이고 네. 지금 이 8억짜리 아파트를 어떻게 증여를 하면 좋을지 네. 그 질문이 들어와서 이제 정보현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요새 증여에 대한 문의가 또 나날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 구독자분들한테도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그러니까 8억 원 시세 아파트 증여하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꿀팁 두 가지를 드릴 건데요. 네네. 자, 일단 8억 원을 이런 기술 들어가지 않고 네. 그대로 그냥 증여를 한다,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증여세가 얼마가 나올지 좀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쵸. 네, 그러면 증여 재산가액은 일단 시세 8억을 잡고요. 네네. 성인 같은 경우에는 증여 재산 공제 5천만 원을 받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증여세 과표가 이제 7억 5천만 원이 잡히게 되고요. 예. 증여세율이 30%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증여세율 표를 보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이 30%가 5억 초과 또 10억 이하 여기가 이제 이 30% 구간에 들어가는 거네요. 증여세 과표 7억 5천만 원에서 증여세율 30% 적용을 받고 여기서 누진공제액 6천만 원을 받으면 증여 산출세액은 1억 6천5백만 원이 나오는 거죠. 6,500. 예. 여기서 보통 증여는 그 이제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게 되면 네. 신고 세액공제를 5% 적용을 네네네. 받습니다. 빨리 세금 내면은 아, 그렇죠. 증여 받고 나서. 그럼 그 금액이 495만 원이니까 납부해야 할 세액은 증여세는 1억 6천 5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아무런 뭐 특별한 그렇죠. 기술 안 들어가고 우리 그대로 8억을 증여했을 때 증여를 한 명이 온전히 받았을 때 30% 세율 적용 네. 그리고 누진공제액 6천만 원 적용 그렇죠. 그리고 5% 세금 빨리 냈을 때 신고세액 공제 신고세액 공제에 네. 들어갔을 때 1억 6천 5만 원. 1억 6천 5만 원.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증여하는 것보다 네. 좋은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전 증여를 좀 효율적으로 네네.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예. 첫 번째는 부담부 증여를 이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 부담부 네. 증여가 뭐죠? 자산과 함께 부채까지 함께 이전하는 겁니다. 예. 그럼 그 부채라는 게 이미 제가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자금, 지금 세입자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전세금 4억 6천. 뭐 대출을 동반해서 대출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예, 그렇게 되면 부담부 증여가 되는 거군요. 네. 증여 재산가액에서 부채만큼 이제 빠지게 되니까 네네. 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 실제 요번 그 염창 롯데캐슬 사례를 보게 되면 전세 보증금이 4억 6천이라고 해주셨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증여 재산가액이 8억이 잡히는 게 아니고 4억 6천만 원을 뺀 3억 4천만 원이 증여 재산가액이 됩니다. 네네, 그렇죠. 네, 거기서 뭐 증여 재산 공제 5천만 원 받고, 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그 증여세 과표를 계산할 때 네. 증여세율이 20%입니다. 1억 초과 5억 이하는 20%니까 그렇죠. 이 말씀해주신 3억 4천에서 공제액 5천만 원 빼니까 2억 9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율은 20%에 해당되고 네. 누진 공제액은 1,000만 원에 네.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면 금액이 4,800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네네. 여기서 마찬가지로 신고세액 공제 네. 5%를 받게 되면 5%. 납부해야 할 세액은 4,560만 원. 4,560만.
네, 네네네. 이렇게 도출되는 거죠. 부담부 증여가 없이 그대로 받았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뭐 1억 6천만 원 정도, 4,560만 원 정도로 세금을 뭐 한 1억 2천 정도 이렇게 세이브할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8억짜리 아파트를 이미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이 끼어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네, 그 8억을 모두 통으로 이 증여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전세를 낀 상태로 증여를 하게 되면 이 증여액 자체가 낮아지니까 증여세 총액이 낮아진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증여 재산가액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네네. 적용받는 증여세율이 낮아지는 거죠. 네네네. 네. 다만 여기서 아셔야 될 거 한 가지는 이걸 증여해 주시는 뭐 대부분 부모님이 될 텐데 네네. 이 증여자는 또 양도세 계산을 좀 따로 해봐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네네. 네. 양도세면 어쨌든 양도 차익으로 발생하는 그 양도세.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아파트 물건이라 하더라도 네네. 이거를 언제 취득했느냐 음. 또는 그 증여자가 뭐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에 따라서 네. 양도세율 적용이 다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각각의 케이스가 좀 다를 것 같고 음. 오늘은 일단 그 증여세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부담부 증여는 좀 잘 활용하면 세금을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증여세를 좀 줄일 수 있는 네. 또 다른 방법이 있군요. 또 한 가지가 있죠. 네. 네. 어떤 방법? 이 두 번째 팁은 증여받는 대상을 늘려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증자를 뭐 분산하는 방법이 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또 하나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여 주시는 부모님이라고 친다면 네. 자식에게 딱 한 명에게 주는 것보다 네. 뭐 2명에게 주거나 3명에게 나눠서 주면은 이 증여세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요것도 그 염창 롯데캐슬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네네. 이 물건을 가지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꼭 아들이나 따님한테만 이제 주는 게 아니고 사위나 며느리한테까지 이제 같이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네네. 자, 그럼 이제 2명한테 일단 이거 내려줬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각각 증여 재산가액이 2명이니까 반으로 줄어든 4억이 될 거고요. 네. 예, 여기서 5천만 원 증여 재산 공제 받고 네. 이 경우에 예, 그럼 증여세 과표가 3억 5천만 원이 될 거고 네네네. 증여세율이 20% 적용받고 뭐 누진 공제액 1천만 원 적용받게 되면 증여 산출세액은 6천만 원이 됩니다. 네네. 예, 여기서 신고세액 공제 5% 180만 원 네. 이제 공제 받으면 납부할 세액은 5,820만 원이 나와요. 근데 2명이니까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1억 1,64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아까 한 명한테 줬던 거랑 비교를 해보면 네, 한 4,500 조금 안 되네요. 4,500만 원. 1억 6,005만 원에서 그렇죠. 1억 1,640만 원으로 줄어든 셈이네요. 네. 어차피 가는 건데 나눔으로 인해서 네네. 세금을 뭐 4,500만 원 정도 4,500이면 뭐 줄 수 있고 그랜저 한 대 뽑을 수 있겠는데. 그랜저 한 대 뽑아드리고 네네. 뭐 굉장히- 형제가 자매가 받아도 상관없고 그렇죠. 네.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2명에게 나눠서 간다는 예, 거. 2명일 경우에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쪼갭니다. 네. 2명 이상도 가능한가요? 그거 상관없죠. 그 지분율만 나누면 되는 네네. 거니까 어. 네, 지금은 이제 50대 50으로 간 거고 네네. 2분의 1씩 간 거고요. 만약에 3명이다 라고 하면은 뭐 3억 3억 2억 네. 이렇게 셋으로 나눴다. 막내만 좀 억울한 거 아니에요? 막내일지 뭐 아닐지 어쨌든 모르죠. 예시니까. 네, 막내일지 아닐지 모르죠. 네, 네. 네. 증여 재산 가액이 3억이 될 거고요. 네네. 여기서 5천을 공제를 받고 네. 계산하는 방식은 마찬가지로. 예, 동일하게 갑니다. 네. 동일하게 가게 되면 증여 재산 공제 5천만 원 공제하고 네. 증여세 과표에서 뭐 20% 적용받고 네네. 누진 공제 1,000만 원 받고 신고세액 공제 동일하게 받을 경우에는 이때는 한 3,85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억씩 2명이 받았고 네네. 그리고 2억을 한 명이 받게 되는 거죠. 네. 네. 2억을 받게 될 경우에는 이것도 동일한 과정 거치게 되면 1,940만 원에 납부할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3명 거를 네, 더해보면. 예, 더해보면 약 9,7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9,700만 원이면, 둘로 나눴을 때보다도 또, 한 2천만 원 가까이 오.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아까 2명이 나누고
그랜저 한 대 샀잖아요. 그렇죠. 제네시스 한번 욕심내도 되겠네요. 아, 그럼 그랜저 대신 또 제네시스로 넘어가네요. 네. 그래서 혼자 받았을 경우에는 네네. 전체를 다 기술 없이 이 동영상 보기 전에 받았을 경우에는 1억 6천만 원 정도 증여세 부담. 네. 그리고 이걸 부담부 증여로 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안고서 부채도 같이 갖고 왔을 때는 4,560만 원. 네. 네, 한 1억 2천 정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고, 예. 물론 증여자의 양도세 계산 따로 해야겠지만, 네네네. 자, 그리고, 증여 대상을 늘렸을 경우, 2명으로 갔을 경우에는 5,820만원씩 2명이니까, 네. 총 1억 1,600만원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셋으로 나눴을 경우에는 9,70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다만 한 가지, 네. 꼭 증여가 유리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네네. 그 부동산 자산의 규모가 10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네.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가 아니라 상속이 개시될 때까지 그냥 가져가는 게 더 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이유는 뭐죠?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공제되기 때문에 큰 비용이 이제 없다라는 점. 아, 배우자와 자녀가 자녀가 있으면 각각 5억씩 되니까 10억까지는 괜찮다. 네, 10억까지 상관이 없으니까. 네네. 네, 그런 경우가 아니면 증여가 유리한 거고요. 그 사전 점도 증여가. 참고해서 우리 증여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이런 각각의 증여세를 계산해 봤을 때 네네. 요번 사례에 대한 그 결론은 네. 이 전세보증금을 부담부 증여로 활용해서 네네. 증여자의 양도세가 크지 않다면 예. 그 세부담이 크지 않다면 그냥 했을 때 1억 6천에서 부담부 증여 갔을 때 4,500만 원 정도로 약 한 1억 2천만 원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는 이 부담부 증여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주택을 증여받는 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까지 맛동산이었습니다. 마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